여러분들 자소서 써야 될 때가 정말 많죠. 사실 좀 짜증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서를 넣었는데 자꾸 떨어져. 그래서 자소서를 여러 번 써야 돼요. 엄청 짜증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소서라는 것은 자기를 말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니까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정말 멋지게 표출하는 일이라서 어찌 보면 가슴 두근두근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자소서를 잘 못 쓰고 시간이 왕창 걸리고 쓸 때마다 지겹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요,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는 준비, 특히 1시간이면 멋진 자소서를 쓸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오늘 기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여러분들, 자소서의 핵심은요, 자신의 가능성 그리고 현재의 능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상대에게 이해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자소서를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소서와 이력서를 마음에 들게 쭉쭉 써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메모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제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요. 제가 좀 제안 드리는 말씀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해를 해두지 않습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게 너무너무 흥분되는 일조차 될 수 있어요. 자소서 기가 막히게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빨리 쓸 수 있게 돼요. 자, 자소서와 이력서는 왜 쓰나? 이 원리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내가 당신 회사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씁니다. 내가 채용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에 적극성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궁금하죠. 그 적극성 여부에 따라서 채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자소서의 핵심 목적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나에 대한 이해예요. 그 회사는 이러저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뽑고 싶대.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난 기본적으로 이런 능력도 이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면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잘할 수 있고 성과도 잘 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과 관련해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거, 그게 자소서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해서 방향성을 주는 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나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태도로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자소서 쓴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하게 생각하죠. 우리 회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네. 이런 일을 하기에 이런 특성을 갖고 이런 가능성조차 갖고 있고 태도도 좋단 말이야. 이 사람 뽑아야지. 이렇게 되겠죠. 자,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회사에 대한 이해는 이건 사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요, 제가 한 가지는 체크해 둡니다. 여러분들이 취직하시는 게 급하죠. 그렇지만 그 회사에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이 적어도 한 가지, 두 가지, 이건 끌려, 이런 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전혀 없는 곳인데 무슨 뭐 명성이 있다든지 월급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들어간 다음에 후회하세요. 또 자소서를 쓸 때 그러면 거짓말을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어떤 좋은 점이 느껴질 때, 그러면 조사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겠죠. 어쨌든 회사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자료를 조사해서 준비를 해가야 되겠죠. 특히 제가 권하는 것은 그 회사의 특성이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나하고 맞는, 내가 하고 싶은 이 역할을 해서 그 회사에 이런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요. 그 발견된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자소서에 잘 담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안 말씀을 드려야 될 핵심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문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 자소서나 이력서를 쓸 수 있어요? 당연히 못 쓰죠. 혹시 형식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심지어는 거짓일 수 있는 겁니다. 자소서나 이력서를 쓰실 때요, 사실 여러 꾸밈도 필요하고요. 심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에 맞게 그가 좋게 생각하도록 자신을 포장해서 또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쓰는 것,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걸 제가 부정하진 않아요. 이런 부분은 자소서 쓰는 법,
이거 유튜브도 있고요. 유료 강의들도 많으니까 뭐 참고로 하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자기 이해에 기반한 진짜 자기 이야기, 자기의 특성, 자기의 경험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자소서에 쓸 때만이 파워풀해요. 읽는 사람이 다 알아요. 느껴져요. 아, 이게 정말 자기 경험에 정말 마음이 막 두근두근한 상태에서 진심을 다해서 쓴 것이구나. 읽는 사람이 당연히 알죠. 자, 이걸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기에 대해서 써두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매월 말일에 다음 3가지를 꼭 메모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러나 설득적으로 여러분들은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성장 목록이요. 요거 매월 쓰셔야 돼요. 특히 월간 다이어리 정도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걸 쓸 공간이 많으니까 주기적으로 꼭 쓰시고요. 월간 다이어리 안 쓰시는 분도 메모장을 매월 말일이 되면 펼치시고요. 거기에다 자기성장 목록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성장 목록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구체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성장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나는 영어 공부를 했어요, 이번 달에. 그러면 영어 능력 성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문법은 무엇을 마스터했어. 구체적으로 쓰는 거야. 단어를 600개 암기했고 영어 동화책을 한 권을 읽었어. 이렇게 자기의 성과를 쭉 써놓는 거예요. 한 달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억을 상기하셔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이번 달에 내가 새로 인스톨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 사용법을 익힌 거, 그리고 그것이 내 생활의 하나의 어떤 도구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 마인드맵을 이번 달에는 쓰기 시작했어.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의 자기성장이라는 것은 언어라든지 지금 얘기한 어떤 컴퓨터 능력이라든지 또는 컨텐츠 능력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는 인간관계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집중력, 지구력, 뭐 기타 등등 우리 삶을 규정하는 여러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이번 한 달에 무엇을 성장시켰는지를 매월 구체적으로 써놓으시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요, 자소서 쓰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변화, 성장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매월 말일이 되면 그 달에 무조건 3개, 3대 사건 목록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3대 사건을 쓰려고 하면서 한 달을 쭉 회고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그 중에 3가지를 고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너무 그냥 평이하게 살고 있어서 사건이라는 게 없어. 여러분들 루틴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자기에게 강렬한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으면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달을 지냈는데 내가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이벤트가 한 번도 없었어. 이거는 삶의 방식 자체를 여러분들 한번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건 있는 삶을 재밌게 살아갑시다. 어쨌든 매월 3대 사건을 뽑아내시고 대체로 6하원칙 염두에 두시면서 간단하게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3번째, 요거 제가 정말 강조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향유라는 단어를 쓰긴 합니다. 놀이, 쉼 이런 걸 의미해요. 한 달에 내가 무엇을 향유했는지, 내가 놀이와 쉼은 뭘 했는지 얘를 써보시라는 거예요. 뭐 5가지 쓰셔도 좋고 2가지 쓰셔도 좋고 주로 취미 행동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또 액티비티 한 것들, 여행한 것들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매월 이 3가지를 메모를 해두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한 2달이나 3달만 해보셔도 확 느낌이 와요. 자, 제 영상을 본 이후로는 매월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이 되면 당연히 연 단위로 종합을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연 단위 종합하는 방법 되게 심플하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중요한 에피소드, 아까 제가 3대 사건을 3개 했지 않습니까? 3개면은 1년을 하면 30개가 넘는 사건이 자기 메모에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 중에 10개만 고르시는 겁니다. 우리 세상 이야기할 때도 10대 사건 이러죠. 나의 1년의 10대 사건을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두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이에요. 나의 1년이 어땠는지를 마치 영화 보듯이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게 됩니다. 2번째는 매월 해두었던 나의 성장 목록, 이것을 연 단위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 단위에서는요, 나의 성장에 대해서 매월 쓴 것을 다 반복해서 쓰면은 안 되고요. 그걸 종합해서 쓰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그래서 현재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1년 동안 주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는 내가 취미나 놀이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네. 얘를 잘 생각해내고, 또는 매월 쓰신 것들을 보면서 참고해서 특히 자신이 반복한 것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개성이 돼요. 그것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매년 연 단위로 나의 일상, 나의 개성을 정리해보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제 영상을 보고 이제 이런 걸 반복적으로 쭉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소서 쓸 때 훨씬 수월해지죠. 다만 제 영상을 본 게 20대 후반이야. 그러면 그 앞에 거는 정리가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세 시기로 나누기를 권하는데요. 일단 유년기, 어린 시절부터 초등 시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고등학교 시절, 얘는 묶어서 하나의 시절로 보시기를 권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대학 시절입니다. 요 세 개의 시절에 대해서는 나의 인생의 10대 사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장과 형성된 능력들, 세 번째는 나의 특성, 취미 형성 등에 대해서 각각 정리를 해 두시는 거예요. 각각을 A4 한 장 정도로 정리를 하신다고 치면 A4 3장 정도로 나의 유년 시절의 3가지, 나의 중고등 시절의 3가지, 나의 대학 시절의 3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겠죠. 대체로 대학 시절은 조금 많아서 2장, 3장 이렇게 쓰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이 많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얘를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게 될 것이니까. 자, 자소서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창의성도 엄청 중요하고 팀워크를 잘 맞춰야 되고 클라이언트와의 의사소통 능력도 좋아야 되고 또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야 되는 그런 광고 회사에 내가 들어가려고 자소서를 내려고 하고 있어.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창의성은요, 보통은 나는 어떤 경험을 해서 또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서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쓰고 치웁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나의 창의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모 재료가 왕창 있기 때문에 걔를 쭉 보면서 그 다음엔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창의성이라는 건 어떤 사건 하나나 어떤 공부 하나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인사권자들이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의 나의 취미 또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된 깨달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엮여서 현재의 나의 창의성을 형성하고 있고, 이것은 내가 지금 이런 습성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이야. 이렇게 쓰셔야 사람들이 아하 할 거 아닙니까? 재료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걔들을 믹스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셔요. 자, 소통 능력도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이미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능력, 특성, 취미, 에피소드 이것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마찬가지로 나의 어떤 능력이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취미 활동의 결과로 내 몸에 붙게 된 어떤 성격적인 측면 또는 특성,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쓰시면서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결합돼서 나는 사람들과 아주 친화적으로 더군다나 성공적인 소통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쓰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안 뽑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소서도 평소에 메모에 의해서 그 퀄리티가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특히 이제 취직이나 기타 등등 때문에 자기소개를 많이 써야 될 시기가 되신 분들, 오늘 제 영상 보시고요, 유년 시절부터 중고등 시절, 대학, 그리고 최근의 일까지 반복해서 정리하시고 이제부터는 매월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항상 곁에 두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퀄리티 있는 자기소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메모 습관으로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취직도 당연히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취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또는 어떤 조직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표출하고,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소개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기를 정리하는 메모,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니까 시간 사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오늘부터 실행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자소서를 쓰다가 정말 답답증에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 또 긍정적인 경험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인 댓글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